인데요. 제 주제는 균형인 듯 균형 아닌 균형 없는 너. 균형이 네. 네, 그 균형 수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무엇이 균형인가? 도대체 균형이란 게 그 영어로 밸런스잖아요. 영어 진중권 나왔나요? 네, 이제 진중권병을 원래 네.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하면서 시간을 그러니까요. 날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야 오늘 진중권 글 또 많이 썼네 하고 읽어드리면서 쭉 하니까 꼭 영어 단어 하나씩 써요. 그러니까요. 영어 단어 오늘 또 뭐라고 쓴 거 있어요? 재밌는 거? 아까 이제 우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우회?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항상 이런 건데 돌발 사태를 차단하는 저지 전략, deterrence strategy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써놔요 항상. 그걸 왜 쓰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했다, 내가 이걸 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나 보죠. 그렇죠. 저지를 다른 걸로 읽을까봐 그랬나 보죠 뭐. 네. 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균형 수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 건영징징이가 우리 시간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네. 이건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 A랑 MBC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채널 A에 대해서는 영장이 통과가 되고 네. MBC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프레임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이 짜고서 잡은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도 2심 전심이 얘들은 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의 논조가 똑같거든요. 네. 뭐냐면은 망조죠. 네, 논조가. 네. 채널 A랑 MBC가 모두 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경중이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 A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장의 협박 혐의는 물론 MBC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잠시만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할복하신다 그러는. 네. 네. 다시 읽을게요. 네. 최 전 부총리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보도의 진실성 여부, 채널 A 기자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보도한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부총리 관련 건을 비롯해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누락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정해졌다. 근데 일단 기사 처음부터 이상해요. 뭐냐면 채널 A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모두가 알잖아요.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 네. 아시죠? 몰라요. 네. 이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전 모릅니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다 보면 네네. 똑같아져요. 어쨌든. 근데 이제 윤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황당하다는 게 뭔가요? 뭔가요? 예상치 못했다. 당황은 뭐예요?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그거 무슨 차이가 있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뒤집어졌죠. 저는 근데 그 황당하다라는 기사는 검찰이 좀 힘이 빠지는 거를 언론이 느꼈구나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예전 같으면 경로했을 텐데. 경로가 이제 황당이 됐고 그러니까요. 이제 당황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황당이랑 당황을 썼는데 네. 예전에 이게 그 황당이랑 당황이 사실 뜻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이 안 돼서 네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화장실 뒤에서 볼일을 보는 화장실 뒤에서는 화장실에서 보세요 좀 제발. 네. 정차된 차 뒤에서 네. 볼일을 보는데 손석희인가요? 네. 차가 전진을 하면 황당한 거고 네. 후진을 하면 당황스러운 거다. 뭐 그렇게 구별을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게 경로했던 분이시거든요. 네네. 경로했던 분인데 이제 그냥 황당 정도로 낮춰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조만간 당황할 일이 그렇죠. 벌어지시지 않을까. 네. 아무튼 조선일보 기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반발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죠 또. 네네. 옛날부터 해왔듯이. 중앙일보요. 윤석열 총장은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중앙지검도 이 같은 대검 지휘부 반응을 인지하고 영장 추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장이 MBC에서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네. 중앙일보랑 조선일보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장을 추가 청구하겠다. 그래서 그 뭐 영장이 기각됐는데 추가 청구한다? 이게 뭔지 몰라서 보니까 그 영장 내용에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그걸 추가해서 다시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빠진 게 뭔가 보니까 그 최경환 부총리 네. 측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지금 MBC를 고소했거든요. 그걸 영장에 빠져 있는 게 네. 이제 그 일부러 영장을 기각 당하려고 네. 빼고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검사가 네. 이제 법무부 라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내에서 윤석열 쪽이랑 좀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MBC 쪽은 보호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황당해한다. 뭐 네. 이런 그 스토리인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근데 MBC를 보호를 하려면 네. 그 검찰에서 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무슨 죄가 있는데 그걸 검찰 측에서 어떤 검찰의 한 부서가 네.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오히려 채널 A 쪽이 저는 더 의심이 가거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우리 갈 거야. 음. 가서 대치한다고 대치 중이네. 아무것도 못하지. 네. 그러다가 황금 연휴를 뭐 뺏길 순 없지. 그렇죠. 좀 쉬고 합시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시죠. 좀 그래도 우리 그냥 돌아가기 뭐하니까 아무거나 저 저 가져와 봐요. 아무거나 펜션 좀. 예약했는데요. 황금 연휴라 그래 펜션 예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편의를 받으려야지 그럼. 그럼 저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내일 아침에 출발. 아니 영장이 기각돼서 못 들어가는 거하고 네. 영장이 청구됐는데 가서 놀다가 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영장이 청구되니까 가서 아주 민주적으로 네. 민주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음. 그렇게 돌아오는 거하고 과연 더 무엇이 봐주긴지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면 저 이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검사님들이 그 압수수색 그 현장에서 너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네. 그 이천에 화재 그 지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천에 어제 좀 대형 화재가 좀 났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좀 어. 아픈 얘기라서 하기가 좀 물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그건 정말 안 좋은 사건은 맞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이 대검에서 뭐 이런 테스크포스 같은 이 팀을 만들어 갖고 네. 실시간으로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기사 도배됐어요 어제. 아니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걸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그 국정 전반에 지금 이 나라 걱정이 우리 그 윤 총장님께서 나라 걱정이 너무 심각하셔갖고 이제 검찰 총통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총통령? 이게 지금 청장급인데 총장이 되더니 이제 통령이 되려고. 통령이네, 통령. 윤통령. 와. 형님 큰일 하셔야지요. 큰일을 그냥 혼자 하고 계시네 형님, 벌써. 형님 지금 이미 마음은 예행 연습 중이십니다. 다음번에 이제 큰일 한번 하시려고 형님께서. 야 다들 보고해봐. 자 이천 좀 다녀와라. 너네들 저 가서 명함 좀 돌리고. 형님 이천에 불이 났답니다. 네가 다시 해봐. 똑같이. 형님 저 이천에 큰 불 났답니다. 아니 내가 그거 할게. 형님 그래? 이천에 큰 불이 났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가라며. 왜 쿵짝이 안 맞네요. 예. 이렇게 앉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또 안 되지. 안 되네. 짜고 왔어야 되는데. 네네. 네, 하여튼 이거 내려가라고 하면 내가 검사 같으면 되게 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내려가라고요? 거기를? 내가 네? 거기 가서 뭐래요? 이천 임금님표 쌀 먹고 와야 되나요? 뭐. 불 꺼야지 자식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은가 본데 근데 국정 전반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싶으면 뭔가 선이 굵은 걸 하셨어야 되는데 뭐 제가 인트로에서도 좀 했지만 네네. 여태까지 한 거라고 그 네.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 일기장도 가져가시고. 그다음 자기소개서가 이게 허위냐 아니냐 요즘에 이제 최강욱 그 당선인 찍어가지고 뭐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난리 치고 있죠. 네네. 어.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에서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대로 그 공평하게 해서 그래서 MBC도 압수수색을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랑 관련된 내용이 네네.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는 증언 중에 나온 건데 MBC가 그 내용을 살려뒀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 네. 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우리 쪽에 최경환이 이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 나 그거 못 들었어. 됐고. 안 들려. 몰라. 유시민 것만 얘기해. 유시민 것만 얘기해.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려놨던 건데 거기서 네. 이제 삐처리를 안 했다 뭐 이런 거겠죠.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MBC가 최경환 부총리가 돈을 준 거로 확인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위법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거기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반론을 받아줬거든요. 신라젠의 반론도 받았고 네. 최경환 부총리의 반론도 받았는데 네. 최경환은 반론을 했지만 우리나라 반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반론을 한다고 누가 사람들이 그거 들어요? 우리도 안 듣잖아 지금. 네네. 아 존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서 명예훼손을 건 건데 네. 만약에 이런데 균형 수사를 합시고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네. 그거는 다 명예훼손을 우리가 걸고 그러면 그때마다 들어갈 거냐고요. 그때마다 그 본사를 압수수색할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아니면 그 검찰이 정말 그렇게 할 거면 균형 수사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면 네. 앞으로 모든 뭐 명예훼손이든 아니면 제가 뭐 훔쳐갔다 그러든 그럼 3대를 다 멸해가지고 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기장도 가져가고 컴퓨터도 가져가고 언론에 흘리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야죠. 아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통과시켜 주잖아요. 네. 3대를 멸하자 그래. 오케이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쪽은 잘못했을 때 3대가 멸하고 저쪽엔 또 괜찮아. 저쪽은 괜찮아. 그래서 저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예훼손만 제기되면 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균형 감각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MBC랑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잖아요. 네. 뭐냐면 그 장모에 대한 의혹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네. 이용주 기자가 네.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MBC를 이렇게 치면 MBC를 되게 나쁘게 보고 지금 그렇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강조하는 거. 네. 이게 이게 지금 뭔가 언밸런스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균형을 강조하는데 언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MBC에서 또 저것도 하잖아요. 지금 조국 펀드가 실제로는 소유주가 네. 정경심 교수라기보다는 익성 쪽인 거 아니냐. 네네 맞아요. 저희 예전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그러고 익성 뭐 하고 장난쳤잖아요.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지상파가 좀 뒤늦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MBC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또 우리 또 분이 있습니다. 네. 당신의 패친 네. 그 분은 저렇게 목숨 걸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것을 보면 덮어야 할 비리가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네. 우리는 그저 의혹만 품는 수준이지만 저 사람들은 벌써 유죄를 확신하나 보다. 윤 총장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역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저는 뭐 이제 진중권 얘기는 네. 그러니까 진중권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는 거대 악인 조국이 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거대 악이고 그 상대편은 다 착한 편이야 무조건. 조국만 반대하면 돼. 네, 조국만 반대하면 여태까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사해줍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뭐 정신병자 같으니까. 네. 네,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윤석열 총장님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어떤 걱정인가요? 아니 균형을 강조하잖아. 그 100kg가 넘기 때문에 네. 그 균형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하체 쪽으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위에 쪽이 너무 머리가 너무 그죠. 하체가 그 좀 부실하면 그럼 이제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균형감을 강조하면서 균형을 못 잡는 걸 보니까 이게 신체 기관에서 네.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일단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네, 소뇌와 전정 기관인데 일단 네. 소뇌의 주요한 기능을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뇌의 기능은 자세와 균형의 유지, 근육 긴장의 유지, 자발적 운동의 조절 등이 있다. 소뇌는 대뇌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근육 운동보다 세밀하게 만들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움직일 때 이들의 조화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세게 이렇게 욱욱욱 이렇게 걸어다닐 때는 소뇌가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일 때 작동하는데 소뇌가 조금 네. 장애가 생기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균형 유지라고 하니까 네.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거니? 그 건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유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유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 말 유지입니다. 계속 유지한다라고 메인터넌스? 하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유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YOUG.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논문을 심사받은 설마. 과거분, 진짜로. 그래서 영문 초록에 UG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이명박한테 해야죠. UG.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네. 아니 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네. 근데 손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네. 운동 조절 장애가 생기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좀 그렇죠. 인정. 그래서 이게 관련 질병을 보니까 네. 뇌종양, 어. 뇌경색, 고혈압성 뇌출혈, 네. 운동 실조증 이게 있는데 저는 뇌경색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을 조심하시길. 조심하셔야 되겠네. 우린 그 조심하시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걱정. 정말요. 우리 통령님 윤 통령님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아유 거예요. 저희는 누구를 막 이렇게 잘못되라고 고사를 이렇게 빌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렇게 좀 그걸 예방하시고 그렇지. 잘 되셨으면 하는 네네. 마음에 일단 손해가 있고요. 네. 하나 더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달팽이관 그쪽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좀 약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손해 쪽이 안 좋으시면 재빨리 입원을 하셔야 되고 네. 그 전정기관이 안 좋으시면 이제 어지러움증, 이석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네. 이 이명 네. 찌 하는 소리 있잖아요. 내귀 도통장치. 네, 그런 게 들릴 수 도통장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증상을 좀 빨리 확인하셔서 지금 이제 그 검사들을 불러다가 2천 그런 일들을 그 추궁하실 게 아니라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빨리 병원을 가셔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된다. 네. 저희는 진짜 걱정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는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우리 말씀을. 형님 큰일 하셔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 나라 요즘에 총통령이신데 총통령. 그쵸.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보면 차기 그 야권 그 대선 후보로 누가 좋냐라는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돌아가요. 네.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권영징징이요? 아닙니다. 홍준표? 아닙니다. 1위는 요즘 없음입니다. 없음이가 1위군요. 없음이가 1위. 없음이가 매번 38%, 40%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그 공석이에요. 그 없음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건강 유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에 대해서는 또 건희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또 상담하시면서. 아니 근데 나 지금 상상했거든요. 네. 우리 대선 치르는데 네. 1번 이제 민주당 후보 나오고 2번 없음. 2번에 찍는 나중에 2번이 없음에 찍는 70%로 당선. 네. 무정부가 되는 거죠. 아나키스트한테는 아주 또 좋은 얘기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 방송이 욕먹는 겁니다. 아니 우리 방송에서 뭐 정보 들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이런 거 들으러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사 개그 네. 도보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윤 총통령님의 네. 건강을 걱정하는 도보다리 100회 방송이었습니다. 예, 진짜 걱정돼서 균형 유지하시면서 수사하셔야죠. 네. 그러시려면은 더 잘 드시고 더 많이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제발 시사 이런 신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거 보고 받지 마세요. 왜 안 좋은 일들 보고 받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니만 이렇게 행복한 거니 뭐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셔야지. 네. 유지. 네. 근데 이거 너무 이제 안 좋은 뉴스 보시면 네. 사람이 굉장히 왜곡되고 익성.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시고 좋은 것만 예쁜 것만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